안녕하세요. 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신비한 눈동자 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동자를 다 모았습니다. 눈동자가 정말 신비한 색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신비한 눈동자 색 안과 전문의 의학박사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동자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태양, 선글라스. 정말 근사한 안과 편에서 이렇게 눈 이쁘죠? 아름다운 여인이 눈동자를 보면은 눈이 쏙 빠져들어갈 것 같은 눈의 깊이 속에 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눈동자의 색깔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황금색이죠. 태양의 금빛, 황금색 눈동자죠. 아주 특별한 팔찌 있는 황금, 옷 황금, 눈 색깔 황금입니다. 황금, 골드. 아름다운 눈동자를 모두 모았습니다. 보십시오. 눈동자, 바다와 같은 눈동자 한번 보세요. 갈색, 파란색, 이렇게. 자, 영화 배우죠. 또 황금색. 고양이 눈이 제일 아름답네요. 사파이어. 이렇게 아름다운 눈동자를 제가 전체 다니는 것 중에 인터넷상에서 다 찾아보았습니다. 아주 매혹적인 눈빛이죠. 이런 눈빛이 있다면 바다에 안 가도 되겠죠. 이 눈 속에 바다가 다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어린이 둘이가 눈동자 색이 아주 빠져들어갈 것 같은 신비한 눈동자 쌍둥이 자매죠. 자, 첫째, 바이킹족. 다 우리가 영화 재밌게 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 사람의 눈동자 한번 보십시오. 아주 색깔 컬러가 특별하죠. 파란 눈. 고대 북유럽의 바이킹족은 흰 피부, 백인이죠, 백인.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 그죠? 특히 스웨덴 지역, 바이킹족이 거주하는 스웨덴 지역에 석회암 채굴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회암 채굴 지역에 석회수가 녹아서 석회수가 된 거예요. 그 석회수를 식수로 사용하니까 다량의 석회 성분이 인체에 쌓이게 되면서 흰 빛깔의 피부와 함께 파란 바다 색깔의 홍채, 눈이 바다 색깔인 거죠. 이런 색깔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킹족. 푸른 눈, 파란 눈. 그래서 인간의 피부색, 그리고 눈동자 색은 이런 자연 환경과 음식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각자의 눈 색깔이 이제 고정이 되고 유전이 되고 그래서 이 파란 눈동자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파란 눈동자, 푸른 눈동자, 바다와 같은 그런 눈동자는 석회수가 침착이 되어서 이런 성분이 이제 고정화된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진 소년을 찾아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부슈란 어린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진 소년. 눈을 한번 보십시오. 푸른 바다 속에 깊은 바다에 빠질 수 있도록 이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죠. 바다의 눈을 가지고 출생을 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바덴부르크 증후군이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눈동자 색의
유전성인 질환 중에 이런 바덴 브루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파란 바다의 눈을 가지고 다른 여러 질병들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은 아름다운데 어떻게 보면은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 슬픈 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눈의 전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진 소년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아이 아부슈. 아이 눈을 보십시오. 아름답죠? 그죠? 이렇게 눈은 색깔은 홍채. 우리 눈의 홍채. 이 부분이 홍채죠. 우리 코리아인들은 갈색이죠. 갈색, 검은색. 이게 홍채입니다. 홍채. 아이리시 커피라고 들어봤죠. 아이리시 커피. 컵 주변에 설탕을 묻혀서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 부분에 까만 부분이 어디죠? 동공. 이 부분에 수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채의 색깔이 인종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갈색과 검정색인데 바덴브루크 증후군이란 그 파란색부터 그리고 바이킹족의 푸른 파란색부터 그다음 보라색부터 온갖 색깔의 눈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홍채가 수축을 하거나 홍채의 이게 동공 조임근이 이 부분에 뺑 둘러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이면은 동공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밝은 곳에 가면은 동공이 줄어듭니다. 어두운 데 가면은 동공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육을 밖으로 당기면은 동공이 커지고 이 가운데 서클하게 홍채의 끝부분, 동공의 경계 부위에 있는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동공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동공 조임근, 동공 이완근, 근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가면은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동공이 커지고 밝은 데 가면은 동공 조임근의 역할에 의해서 동공이 줄어들게 되고 축동이 돼요. 축동. 이건 산동, 커지는 거. 이렇게 홍채에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밝은 곳에 가면은 동공이 수축되고 어두운 데 가면은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동공이 커지고 이 동공의 근육, 홍채 근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채의 이 색깔에 따라서 이 색깔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피그멘테이션 그리고 색소가 검은색, 색소가 있는 것에 따라서 검은색 홍채부터 또 파란색까지 다 모두가 구분이 되어서 층별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색깔의 구성을 보면은 세 가지 홍채, 상피세포의 멜라닌 함유량, 이 기질 가운데 부분에 있는 멜라닌, 기질의 세포 밀도, 세포가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따라서 그 중에 멜라닌이 적으냐에 따라서 눈 색깔이 검은 눈동자부터 파란색 눈동자까지 각 층별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멜라노사이트, 멜라닌을 함유하고 있는 세포, 멜라닌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에서 멜라닌 까만 흑점, 까만색을 내어서 세포에 배분을 시킵니다. 이렇게 세포 안에 까만 점이 있죠. 까만 흑색. 이것이 많아지면은 끊겨 보이고 이 부분에 멜라노사이트, 멜라닌을 만드는 그 세포가 약하면은 멜라닌 색소가 약하면은 전체가 희게 보이게 되고, 그죠? 이렇게 피부도 똑같아요. 피부, 흑인 피부, 백인 피부. 백인은 멜라닌이 거의 많이 없죠. 흑인은 멜라닌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항인, 우리 같이 동양인들은 이 가운데가 되겠죠. 팔 보세요. 이렇게 색깔별로 검은 팔, 흰 팔. 이것은 뭐냐? 멜라닌의 상피세포에 멜라닌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가? 세포 내에. 세포, 그리고 기질에 있는 이런 세포가 세포 내에 멜라닌,
이 멜라닌이죠. 검은 내용을 멜라닌이라고 합니다. 멜라닌. 그죠? 멜라닌 색소. 이게 검은색인 거예요. 그죠? 이래서 멜라닌 세포의 밀도에는 빛의 흡수량이 결정요인이다. 그죠? 이렇게 멜라닌이 많은 것, 멜라닌이 작은 세포, 백인 피부, 흑인 피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눈 색깔, 홍채도 똑같이 이런 세포 내의 멜라닌의 함량에 따라서 검은 눈동자냐, 그리고 갈색 눈동자냐, 다 구분이 되어져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 색깔을 한번 볼까요? 눈 색깔은 유전성이다. 홍채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내면서 멜라닌 색소의 비율이 많으냐 적으냐. 많으면 무슨 색? 검은색. 조금 더 적으면 갈색. 이렇게 보라색 눈부터 많은 색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 색깔은 어떻게 구분이 된다죠? 멜라닌 색소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자, 헐크. 온몸이 녹색이죠. 그죠? 녹색. 근데 우리 눈에는 많은 색깔이 있는데요. 분홍색은 없습니다. 흰색 눈도 없어요. 그러나 빨간색, 회색. 그죠? 그래서 근데 현실에는 분홍색이나 하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지만한 빛의 반사를 해서 또 이렇게 화가 났다. 헐크. 얼굴이 붉어지듯이 밝은색 계통의 눈이 있다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핏기가 쏠려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듯이 바뀌고 하면 돼요. 눈이 빨갛게. 그죠? 또 파란 눈이었다가 화가 나면은 녹색으로, 헐크는 녹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온몸이 또 녹색으로 바뀌면서 헐크. 이 부분은 피부의 멜라닌에서 나오는 그 세포들이 녹색으로 세포가 되면서 녹색이 멜라닌 성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화가 났다. 녹색으로 바뀐다. 헐크. 그죠? 이렇게 색이 변화해지는 경우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 색깔은 2개 이상의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유전성의 신체적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 태어날 때. 근데 이 태어날 언제 결정이 되느냐. 생후 6개월 경경에 눈 색깔이 확정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유전적으로는 다 결정이 되어 있지만은 약간의 색깔의 진한 그리고 연한 정도에 따라서 6개월이 지나면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성격에 따라서 눈 색깔이 거의 고정이 되는 것이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경에 눈 색깔이 확정이 된다. 근데 유전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전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들이 갈색과 녹색과 파란색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서 눈 색깔을 유전자가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눈 색깔이 결정, 이 얼굴에 주근깨가, 이 멜라닌 세포가 많은 거예요. 피부에, 얼굴에 주근깨가. 그죠? 여기에 따라서 눈 색깔도 같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근깨. 이 멜라닌. 피부에 멜라닌이 많으면 이런 피부가 흑인이 되기도 하지만 피부에 이렇게 멜라닌 주근깨가 나타나기도 하죠. 자, 브라운, 옐로우, 블루. 눈 색깔이 구성하는 색소가 3가지죠. 브라운, 옐로우, 갈색과 노란색과 블루, 파란색으로 각 색의 혼합 비율이 개체의 눈 색깔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눈이죠? 녹색 눈이죠. 녹색 눈. 녹색 눈. 그죠? 그래서 초록색. 예쁜 눈동자 첫 번째로 초록 눈동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색. 너무 아름답죠? 이런 눈동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초록 눈동자입니다. 예쁜 눈동자, 아름다운 눈동자, 1번 초록색 눈동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또, 그 다음에 또 신비한 보라색 눈. 이런 보라색 눈이 또 있어요. 2번째. 아주 아름답죠? 이 보라색 눈이 진짜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보라색.
이런 눈동자 보석과 같죠? 그죠? 보라색 눈동자도 있습니다. 신비한 보라색 눈. 자, 또 답. 빨간색 눈동자도 있어요. 신기하죠? 홍채의 색소가 거의 빠지면서 혈관의 색이 비쳐 보이는 빨간색 눈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홍채의 색소가 거의 없어지면서 망막의 혈관이 비쳐 보이는 그런 빨간색 눈. 신기하죠? 많은 눈동자의 색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인종들마다 다 다르게 보라색 눈동자가 있다는 사실. 신기하죠? 자, 금색 눈동자, 골드. 우리 한국인들은 검은색 눈동자, 그리고 검은색보다는 약간 갈색,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이 있는데 금색, 골드. 인도의 소년이죠. 연한 갈색처럼 보이지만은 또 금색이라고 합니다. 골드. 아주 미인이죠. 눈의 매혹적인 골드 컬러. 금색. 금색 눈동자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눈동자와 선글라스를 한번 착용을 한번 볼까요? 흑인은 피부 색소, 피그멘테이션, 멜라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도에 있는 흑인들, 아프리카인들 햇빛에서 눈을 보호할 수가 있죠. 흑인은 자체 눈에 멜라닌이 많아서 눈을 보호를 하는데요. 그래서 햇빛의 손상을 적게 받게 되겠죠, 흑인들은. 그죠? 어두운 색의 눈은 햇빛의 피해를 덜 받는다. 맞습니다. 흑인 특히. 백인은 어떨까요? 벽안, 노안, 녹색안, 멜라닌이 홍채에 적습니다. 햇볕에 눈이 약하죠. 서양인들이 화창한 날에 진한 선글라스를 많이 착용을 하죠. 서양인들은 선글라스가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우리 동양인들은 그래도 햇빛에 나와서도 보호를 할 수 있죠. 왜? 눈동자가 검은색이라서 햇빛에서 멜라닌 성분이 나와서 보호를, 검은 눈이니까 보호를 하게 되는데, 백인들은 그냥 눈에 바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햇빛에 눈이 약하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화창한 날 진한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한 햇빛에 눈이 쉽니다. 눈 뜨기가 힘들어요. 눈이 아파요. 눈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선글라스를 아이와 엄마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강한 햇빛을 참기가 어려운, 그래서 선글라스를 특히 백인들은 사용합니다. 그죠? 그럼 동양인들도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는 또 그래도 적응이 될 수 있는데, 눈동자가 색깔이 좀 연한 경우에서는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는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눈동자가 끈끈한 관계없이, 밝거나 관계없이 백색까지 건강한 눈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 외출할 때, 특히 햇볕이 강하게 내려쫄 때는 진한 선글라스를 사용하십시오. 자, 동양인 눈동자, 검은 눈동자라 하죠. 또 검은색보다는 갈색 눈동자, 진주, 검은 흑색 진주알, 매혹적이죠. 그죠? 홍채, 눈동자에 멜라닌 색소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세계 인구의 동양인들이, 아시아인들이 많잖아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갈색과 검은색 눈동자입니다. 물론 흑인도 다 포함되겠죠. 한국인은 그러면 검은 눈동자일까요? 갈색 눈동자일까요? 갈색, 검은색 두 가지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색,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진한 검은색, 이렇게. 흑인은 검은색이죠. 이렇게 갈색과 검은색을 동양인 눈동자의 전통적 색깔입니다. 남유럽 사람들도
갈색 눈을 상당수가 가지고 있어요. 흑인은 물론 검은색 눈동자, 피그먼트, 색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북유럽 사람들,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발트 연안의 나라는 햇빛이 많아요, 적어요? 햇빛이 적습니다. 구름도 많고, 그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햇빛을 눈에서 많이 흡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 색깔이 연하죠. 눈동자 진한 갈색이나 검은색 눈동자가 북유럽에서는 적습니다. 왜? 북유럽에서는 해가 짧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밤이 길 수도 있고, 물론 또 백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햇볕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은 검은 눈동자가 적다. 햇빛이 많은 곳에는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에는 검은색과 갈색의 눈동자가 많습니다. 동양인 눈동자죠. 그죠? 이렇게 아주 푸른색 눈동자도 매력적이지만 검은색 눈동자도 아주 멋있죠. 그죠? 갈색입니다. 갈색. 자, 갈색 눈동자의 가장 특징적인 연예인들, 스타, 누굴까요? 이영애, 이승경 탤런트가 1등으로 나왔네요. 갈색 눈의 대표 이영애. 이렇게 좀 연하죠. 까만 눈동자 아니고 갈색이죠. 이렇게 갈색. 눈동자가 유난히 갈색 스타는 이승경, 서강윤, 이영애, 고아라, 한지민, 홍채 멜라닌이 이 홍채거든요. 이 부분은 홍채에 멜라닌 성분이 흑색 눈동자보다는 검은색 진주알, 흑진주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갈색의 눈동자죠. 갈색의 눈동자도 아름다워요. 그죠? 자, 검은색 눈동자, 흑진주네요. 멋있죠? 검은색 다이아몬드, 눈이 초롱초롱, 아이유, 한가인이 검정 눈의 대표 탤런트가 한가인입니다. 아이유도 검어요. 눈이 바짝바짝해요. 진주알처럼 너무나 이뻐요. 눈동자가. 그죠? 눈을 보고 있으면은 흑진주를 보는 같은 눈동자 탤런트 아이유, 한가인 이쁘죠? 다이아몬드처럼. 홍채 멜라닌이 아주 많습니다. 흑인한테는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우리 한국인들도 검색 눈동자와 갈색 눈동자가 거의 섞여서 나타나죠. 이렇게 검은색, 흑진주, 블랙 다이아몬드 눈동자를 가진 우리 한국 스타.